스로프 타임즈 2023년 1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장 4달 방한 위시리스트엔 KF21과 레드백이 있다라고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2월 달에 방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폴란드 그 방산 그룹이 PGG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그 회장이 온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우리 그 전투기 새로 개발한 거 하고, 요거를 그 현지 생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레드백이 이제 하나 건데, 요것도 그 통합 작업을 폴란드에서 진행한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제품 수출보다는 말하자면은 이 기술 개발도 좀 시켜주면서 그렇게 그 수출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이 레드백인 것 같은데요. 저건 뭐 육중하네요. 미 시장 침체 속 홀로 성장 GM 전략 차종 생산 한국 GM도 웃는다. 조선비주 박진우 기자인데, GM이 뭐 별로 그 미국 내에서도 좀 헤매다가 지금 그 UV라고 그러죠. UV로 좀 효과를 낸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장 1위를 탈환했고, 미국 내 시장 2위가 도요다고 그렇게 됐는데 1년 만에 다시 역전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걸 하청을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그 한국 GM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국 GM 공장 내부 전경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이 GM의 그 SUV 이 차인 것 같습니다. 그 무대는 뭐 우리나라 무대 같지가 않죠. 미국 무대 같습니다. GM 본사 메모드하게 세워져 있네요. 자민 아소 부총리 방위비 증액의 증세 이해 요구, 러시아 중국을 염두에, 일본 텔레비 뉴스인데, 아소 자민당 그 부총리가 강언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유사 등의 가능성을 들어서 방위비 증액을 하기 위한 증세 이해를 좀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중장기의 큰 문제로 인구 문제와 에너지 문제, 그리고 안전보장 문제를 들어 이런 과제를 착실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일본 텔레비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일본 내에서 또 좀 비판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 방송 얘기인데, 나가사키 젊은이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일할 자리가 없다. 이런 나가사키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노요의 방위비 늘리기 전에 중국과 이야기해야 됐었지 않았느냐. 친중 발언에서 생각나게 되는 것은 뭐 일본말의 AI 번역이다 보니까 일본식 표현들인데, 외상 시절에 패밀리 기업인이 베이징 진출한 거를 예를 들어서 이 친중 정치인으로 이렇게 이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총리와 회담한 고노 요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일본도 친중 정치인이 있겠죠. 네. 근데 중국인 같이 생겼네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주워 들은 것들을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말들을 좀 주워다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뭐 감사하겠고요. 요거는 사실 마약을 만약에 이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마약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생각할 게 많은 그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왼쪽에 확증 편향은 사실 그 학교 어린애들의 왕따, 일진, 학교의 일진 이런 거하고 또 좀 비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성인이 돼가지고 여야 대립이라든지 좌우 대립이라든지 이런 측에서도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용어가 조금 이 소화하기에 좀 거북스럽게 들리는 그런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중경제 발전했지만 이념 달라. 정부 협력 한계 얘기한 까닭은 뉴스일 노미노 기자의 기자별 스토리라는 건데 이쪽에서는 뭐 자기네들은 8시간 전에 입력한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제가 캡처했을 때가 한 뭐 5시간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 뭐 다른 데처럼 이렇게 이 시간 뭐 이런 거 좀 날짜 시간 좀 해주지 그랬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는데 일단 북도발에 중국에 대해서 실망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생각할 것 건덕지도 없고 중국이 북한 보고 김정은이 보고 야 그만 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슬슬 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저로서는 중공을 제1의 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만약 그런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 큰 폭발성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고요. 외교적 신중한 표현 같지만 직선적으로 이제 디커플링 하겠다고 선언해야 되지 않겠냐. 애초 국교 정상화 이전 한국전쟁 참전 주적이었던 중공을 다시 주적으로 천명해야 되지 않겠냐. 6.25 때 중국이 참전 안 했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통일이 됐을 텐데 말이죠. 일본에도 친중 정치인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여야에 모두 친중 정치 아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왜 아새끼들이라고 그러면은 똘마니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중국에 대해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다. 미분양 고금리 위기 커지는 건설업계 이러다 줄도산 뭐 조금 우리나라 카피가 조금 감성적인 게 많고 과장된 게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뭐 미분양 돼가지고 부도 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망할 때는 망해야 된다. 그걸 일부러 살리려고 할 필요 없다. 그게 경제고 자본주의지. 누구 뭐 옛날에 뭐 돈 다 잃어보지 않은 놈이 있었냐 이런 얘기고요. 제 얘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분양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뭐 당연히 좀 주택 가격이 아파트 한 채가 무슨 10억이 넘어가지고 무슨 젊은이들이 어떻게 결혼해서 살라고 그러는 건지 왜 이 달정권 때는 그렇게 뭐 말은 억제한다 그러면서 가격은 다 올려놓고 말이죠. 이제 내려가고 있고 이제 미분양되고 참 그렇습니다. 싱크테크 시뮬레이션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예상한다. 더 힐 브래드 드레스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어쨌든 전략국제연구소가 뭐 24차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기긴 이기는데 미국, 일본, 대만
뭐 여기에는 또 한국이 왜 빠져 있는가 몰라요. 3, 4주간의 전투 끝에 중국을 물리치긴 했지만은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 중국이 그 대만을 침공하면은 그 미국은 야, 그 우리나 그 대만 와서 도와주지 마. 왜냐면 니들은 그 북한 방어만 해. 그래야 되지 않겠소? 그렇게 좀 빼줄 것 같기는 해요. 우리 그 경각심을 두고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침공을 대비해서 방어 태세를 완벽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그 연구원은 그 처음부터 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뭐 단지 이것은 비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줄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그렇게 그 국제연구소가 얘기하면서 보여줄 뿐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의 표현이 그 좀 뭐 뭐라 볼까요? 그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언적인 그런 표현들을 좀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 연관해서 앨런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는 대만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사한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필요하면은 그 스타링크의 그 위성 시스템을 그 사용하는 거 이런 것까지 미리 염두에 조금은 장사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그 G7 회의가 일본의 그에서 5월 달에 열리는 거로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그 기시다가 그 외교를 좀 하고 나섰습니다. 그 G7 순방을 하면서 일본의 그 입지 강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7 회원국과 안보 협력을 실마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그 한국이 그 초청이 될지 아마 초청할 것 같다는 소리 지금 뭐 그 좀 나오고 있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마크롱 동맹관계 강화에 따라 일본의 기시다를 노르트람으로 데려가다. 그 노르트람 대성당이 뭔 사건으로 화제가 났는데 프랑스의 명물이긴 하죠. 그만큼 친분 관계를 그 과시하기 위해서 뭐 우리 그 좀 동맹 관계 좀 잘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좀 뭐 화제가 났지만 다시 또 멋있게 복원 건설하고 있다는 그 현장까지 그 안내해 가면서 이런 제스처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칩거래 일본, 네덜란드, 한국 필요. 블룸버그 이자벨 레이놀즈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그 표현하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꼴찌로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잘 이 칩동맹에 뭐 말은 들어간다고 해놓고 행동이 뭐 바로 그냥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아마 압력인 것 같기는 한데 일본뿐만 아니라 분명한 한국을 통해 일해야 한다.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덜란드는 그 ASML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그 어떤 그 소재 내지는 기계를 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이 있고 해가지고 자관 이 칩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세 나라가 꼭 필요하다. 물론 이제 대만도 있겠지만 그 대만 를 여기에서는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그 밑에 김소희 씨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두 단락을 추가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출신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한국을 추가하는 것은 중국 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계획에 대한 우려 속에 이웃 국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아소 다로에 대한 그 어떤 그
방위비 증액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있었다는 그 전제에 대해서 주간 여성 프라임이라는 데서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방위비 증세에 반대 칠할에서도 국민의 이해를 얻은 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다른 차원의 발언이 하는 그 어떤 지도라는 게 이제 뭐 그런 방향은 기막힌 목소리다. 이렇게 해서 또 좀 방위비 증세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소다로 씨가 후쿠오카 그 기반인 모양이네요. 큐슈, 한국하고 다 가까운 데 모양입니다. 그 후쿠오카면은 뭐 부산하고 바로 그냥 그 맞닿는 데는 거고, 사실 그 아베 씨도 그 일본 뭐 본토 혼슈라고 그러죠. 거기 맨 왼쪽에 있고 한국하고도 무척 가까웠던 데고, 저는 그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일본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그 한반도하고 가까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할까? 그 아소 3대라는 그 르뽀 그 책을 낸 기자의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런 뭐라 그러죠? 이제 이쪽 말 제한일본인 그 자이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1한국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 많이 정치 자금을 대줬다 하는 설도 있죠. 요걸 좀 이렇게 그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좀 표현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목소리로 일본식의 영어 아니 일본식 말이 그 AI의 그 번역이지만 할 뿐, 그러니까 신용만 할 뿐 방장은 그만두었다, 책임은 그만두었다. 그 석영 기쁨을 꾸짖은 미국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초청하더라도 먹튀하는 이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데일리 신문인 모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 말은 하는데 말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와 싸우지 않는 윤 정권의 저바심을 냈다. 미국과 일본이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관찰자라는 그 스즈오키 다카시 씨가 한미 간 그 경쟁을 해설을 했는데 그 해설한 내용은 미국 유수의 한반도 연구자 V 차라고 되어 있는데 빅터 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한국계인지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서양인 출신 같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그 아시아계 그 미국인 같긴 합니다. What can Yoon do to promote freedom and democracy라고 영어판, 조선일보 영어판에 기고한 글을 해설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중국, 러시아를 한국이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중러에는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이것은 한국의 수치다라고 기고자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대중을 들보수의 토dom에 요거 사실 안 찾아봤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왜 그 토도메라는 게 우리말로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모양이에요. 들보수라는 게 또 뭐지? 보수층들한테 그 토도메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급하니까 마지막 단락에서 차 교수는 윤 정권의 토도메를 찔렀다. 토도메를 찔렀다. 무슨 공격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요. 왜 이 김대중 시대를 비유하면서 좀 비판하는 그런 거를 토도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약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젊은 국가들의 모델로 한국을 꾸몄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지침이 진보의 측에 한정되는가? 보수적도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은 많은데라고 썼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데 왜 그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말은 해놓고 왜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요거 좀 이상하다 색깔이. 윤 대통령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거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일본에서도 좀 뭐 친중 정치인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친중이냐 아니냐를 아직 가리기는 어려운 거고, 지금 돌아가는 그 폼새를 보면은 아까 박진 외교장관의 표현에도 거리두기가 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 또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윤 새해 첫 순방 투자 유치 세일즈 외교 방점 이재용 최태원 등과 오찬. 대통령이 되고서 이제 뭐 벌써 나갔다 온 데도 있는데 이번에는 엘에메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가는 모양인데, 스위스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거. 그게 이제 두 군데만 갔다 오는 모양인데, 이번에 대거 뭐 100개 국내 기업을 대도 이 경제인단을 끌고서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원전 바라카 원전 현장도 방문하고, 이재용 씨가 먼저 좀 갔다 왔죠. 거기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6대 기업 총수와 오찬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이 외국계 CEO들도 참석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도 있고 JP 모간 같은. 그러니까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주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위주로 얘기했는데 다보스 포럼까지 가서 뭘 오찬을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한나, 그게 아니고 외국의 CEO들, 실제 실력이 있는 CEO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겠죠. 솔직히 뭐 그거를 좀 자존심이 상한다면은 조금 풀어서 표현해도 좋을 거예요. 좀 뭐 그게 좀 속시원한 거 아니냐. 우리 정상으로 9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그렇다는데 복합위기,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윤 대통령이 어떻게 제시를 할 수 있죠? 잘 모르겠네요. 똑똑한 브레인들이 잘 써준 원고를 문 대통령처럼 읽는 수준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2023년 인권 비즈니스 원년 일본 기업의 SDGs는 환경 일변도에서 인권 중시에 시프트하는 이 전환하는, 원래 환경을 쭉 잘 신경 써서 했으니까 모든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와 인권 입문이라는 저자 한유다 케이스케라는 컨설팅 회사 대표의 저자 글인 것 같은데요. 일본 기업은 인권에 관한 의식이 그동안 너무 낮았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들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문 대통령 절대 한 적이 없죠. 그냥 윤 대통령 그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조지타운 내 교수 무슨 빅터 차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도 벌써 뭐 2022년부터 ESG 다 목소리 놓아서 목청 높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 기업이 정치 쪽에서는 쇼잉만 하고, 일본 기업 자체가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 국내에서 학대나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해서 인권
인권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았느냐. 반성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ESG의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일본인들이 인식하는 것은 탈산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다음에가 ESG니까 소셜. 여기에 이제 인권 이런 요구사항들이 더 많은데 아직 국제 표준화 하지는 않았지만은 통용되는 요구사항들은 있는 거죠. 2가 이제 국제 표준 S1, S2로 조만간 실질적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그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나머지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준으로는 이제 뭐 인권까지 SG 중에서 ESG 중에서 S 쪽으로 이제 시프트 업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난민에 대한 문제, 젠더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수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본이 이민도 잘 안 받아들이고 뭐 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인권 비즈니스 원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책까지 써내는 일본에서 이런 책까지 벌써 써내는 걸 보면은 좀 발이 빠르긴 빠르다. 그리고 ESG를 가지고 컨설팅 수요를 만들어내려는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뭐 소위 전문가랍시고 뭐 좀 나서는 기관들이 어디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많이 배워 와야 되겠죠. 미국이나 또 일본에 가서 이제 배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 좀 ESG를 스스로 어떤 구축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요시자키 에이지노라는 라이터인데 한일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모양인데 한국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소개한 글을 보면은 2023년 한국은 트렌드 2023이라고 뭐 발간되는 책이 2008년부터 나왔다는데 자기가 그거를 쭉 사본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와서 뭐 배울 게 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순위로 나온 게 평균 상실 사회 헬에서 토끼에다 보니까 레비트에서 R자를 먼저 이렇게 생각해낸다 그런 의미로 하는데 Redistribution of the Average 평균 상실 사회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배분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번역을 좀 너무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평균 상실 사회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가우스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곡선이 가우스 평균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양극단화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수십 년이 아니고 벌써 뭐 그렇죠. 한 수십 년 전부터 세상은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중산층도 지금 슬슬 없어지고 있고 평균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일비 식자들 층에서는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평균을 듣기 위해서 온라인을 헤매는 한국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자본주의라는 원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고 존재하는 사회라고 하자. 그러면서도 이것이 더 강조되면서 다양화되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평범하면은 이제 죽는다. 특별한 것만이 살아남는다. 양극단. 제가 바벨 전략을 또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길래
우리가 전략을 선택하는데 양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 중간 가면은 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쭉 그 얘기했듯이 중간에서 미국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러시아 편도 중국 편도 아니고 양쪽에서 눈치 보는 그 2조 말에 그런 모양새를 그대로 역사를 반복한다 그러면은 다시 일본한테 그 나라를 뺏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고 다만 변조될 뿐이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도 이제는 그 중간 가서는 안 된다. 특별해야 된다. 양극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정치인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가지가 오피스 빅뱅, 그 다음에 체리 썸머, 뭐 좋은 것만 골라 먹는다, 뭐 그런 얘기일 거고, 인덱스 관계가 이제 SNS 관계망 이런 거를 얘기하고 뉴 디맨드 전략이라는 게 수요 창출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로인데 요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그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스루풋 할 때 스루입니다. 이게 스루 엔조이먼트 디깅 모멘트 이게 오타쿠 문화가 점점 파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알파 세대가 찾아와. 이제 그 MZ 세대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A로 다시 시작한다면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선제적 기술 대응을 해야 되고 뭐 공간력 비트.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뭐 옛날에 나왔던 얘기 뭐 말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순서를 바꾸고 뭐 이러는 거지. 평균 상실을 그 얘기했다는데 저는 그 제목을 보고서 알겠어. 그 책은 안 샀어요. 책은 안 샀는데 이게 이제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주도해가지고 10명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 5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교수들 이름으로 쭉 되는데 사실 50명의 자원봉사자가 아주 이 노동 강도가 셀 겁니다. 지들이 다 해놓고 박사들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친구들이 중노동을 해가지고 그나마 그런 걸 해줘야 나중에 무슨 박사학위 논문이라도 하나 간신히 건지는 그런 우리나라 그 학계 풍토라는 얘기를 그 뭐 이미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력자들이 알아주는 그런 참 박사학위 하나 따는데도 무슨 우리나라 그 인덱스 관계가 그렇게 심각해야 되는 건지 석사학위 논문을 하나 패스하는데도 그 심사비 쩌르고 사례비를 드려야 된다는 걸 제가 젊었을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학계가 그런 놈의 새끼들이 교수 짓들을 해먹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써낸 게 얼마나 나는 가치가 있는지 식자들이 물론 해낸 거니까 맞는 얘기도 많겠지만은 과연 그 어떤 그 선입감이 저도 그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요건 그 식자들이 식자인연 하는 거 같은 것도 없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한 10개를 만들래니까 그 뭐 억지로 끼워 맞추면 하는데 평균 상실라고 번역이 된 이거에 대해서는 의미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시간을 끌었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